최근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박나래 씨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단순한 가십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심리전쟁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의 연예인들은 논란이 발생하면 자숙 모드에 돌입하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마련인데 이번 박나래 씨의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마치 자신이 쏜 미사일이 되돌아와서 자폭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골과 신뢰의 붕괴, 그리고 무리한 인맥 관리가 빚어낸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나래 씨가 준비한 반격 카드의 실체와 그 승산, 그리고 이태원 자택에 얽힌 복잡한 자금 흐름까지 사건의 이면을 아주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에서 웃는 자가 있을지 아니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승자 없는 전쟁으로 끝날지 냉철하게 분석해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박나래 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무려 6시간 가까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녀가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수세에 몰린 여론을 반전시키고 법적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세운 혐의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유효한 타격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을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횡령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공갈미수라는 죄목은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협박을 통해 실제로 금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겠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소는 나는 피해자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보여주기식 액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만약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무고죄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 하나는 전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전 매니저가 박나래 씨 에이전시 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 법인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판세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나래 씨의 갑질이나 사생활 문제가 주된 이슈였다면 이제는 명백한 배임 및 횡령이라는 경제 범죄로 프레임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 횡령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관행적인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범죄였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즉시 해결하지 않고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한 지금 이 시점에 터뜨렸는지에 대한 시점의 의문도 남습니다. 결국 이 횡령 카드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은 역시 박나래 씨의 상징과도 같은 이태원 단독주택입니다. 매니저 측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면서 자산 동결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등기부등 본상에 매우 놀라운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박나래 씨가 설립한 법인 엠파트가 채권자가 되어 박나래 씨 개인 소유의 집에 49억 7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2021년 매입 당시 은행 대출 채권 최고액이 약 11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논란이 터진 직후인 2025년 12월 3일에 급하게 설정된 이 근저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자산 방어와 현금 확보의 이중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매니저나 제3자가 집에 대해 가압류나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자신의 법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게 하여 자산을 지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 방송 활동 중단으로 인한 위약금 소송 비용, 그리고 생활비 등 막대한 현금이 필요할 것을 대비한 조치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 박나래 씨의 재정 상황이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번 진흙탕 싸움의 가장 큰 뇌관은 아직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매니저들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직까지는 그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의 시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남자친구를 고발하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박나래 씨의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나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즉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니저들을 의심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은 도덕성을 넘어선 범죄 행위입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이 자신의 집에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의심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인 전 남자친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더 큰 비리가 드러난다면 이는 박나래 씨의 연예계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박나래 씨의 인간관계 방식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항상 나래바를 자랑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관계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나 프로필 사진에서 보여준 불안정한 심리 상태, 그리고 분칠하는 것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식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자책은 뒤늦은 후회일 뿐입니다. 조세호 씨나 입 짧은 햇님님 등 주변 지인들까지 구설수에 오르거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한 사람의 무절제한 행동이 주변에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내편은 술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주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들만 남겨두고 정작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멀리한 결과가 지금의 고립무원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측의 공방은 이제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싸움입니다. 박나래 씨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이미지와 명예,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매니저 측 역시 법적 처벌의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사생활과 돈 문제들은 대중들에게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법정 다툼에서 전 남자친구라는 히든카드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그리고 49억 원의 근저당이 실제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연예계 전체의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건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